대수롭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번 KT 화재 정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대란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이 과방위에서도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긴급 현안 보고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점검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화재를 통해서 IT 강국이라고 하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IT 재난 취약국이었다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도 밀집도가 떨어진다는 D등급 시설에서 그것도 전체 시설도 아니고 통신구 한 75m 화재 난 것 때문에 전화, 인터넷, IPTV 다 죽고 카드 결제 기능도 마비됐고 또 112 통신, 119 통신, 의료조회 시스템까지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는데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하론가스처럼 전기 시설이 밀집된 곳에 있어야 되는 초기 화재 진압 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간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화재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소방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는 수준인데 이건 사람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소방 시설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통신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백업 라인이나 우회 라인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D등급이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이 ABCD 등급 부여하는 기준이 굉장히 오래된 기준이고 또 이렇게 D등급을 아현국이 받아놓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장비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등급 조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부여하는 기준이나 관리 체제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제 과방위 보고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의원들이 느꼈던 것은 이렇게 국민 생활과 생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통신시설 관리가 너무 상식 이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안전 불감증이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의원님 말씀 중에 IT 재난 후진구 이 말씀이 참 와닿네요. 이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IT를 쓰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대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복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 배상 문제, 피해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후에? 지금 이제 일단 KT 측에서 한 달 요금 감면해주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실진 모르지만 이게 이제 사용요금 한 달 감면으로는 답이 되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단순히 유무선 전화 통신을 며칠 서비스를 못 받았던 것이 아니고 카드 결제기 사용이 어려워서 장사도 못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지불 수단이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낭패 보신 분들도 많고 112, 119 긴급 시스템이 먹통이 돼서 발생한 인적, 물적, 정신적 이런 손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사실은 정통부에서도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하겠다라고 25일 대책회의에서 말씀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어떻게 입증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남아 있어서 실제 보상 받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지각태각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지만 저는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피해자 보상은 사업자도 전향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또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한 대로 피해받은 국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도 뭐 사업자도 이렇게 노력을 할 건데 이제 과방이나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또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하실 겁니까? 예. 예, 저도 사실은 이번에 보면서 이번 기회에 일이 이렇게 터진 거가 어떻게 보면 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예, 그렇게 볼 수도 생각을 했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화재뿐 아니라 뭐 단전, 수해, 테러, EMP 뭐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통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그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재인 경우 이번과 같은 화재인 경우에는 화재 감시하는 그 기기 설치라든지 초기 진화 소화 설비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예.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예. 또 이거를 어떻게 그 일정한 그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번처럼 통신망이 끊어지는 유사시에 를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이중화 백업을 한다든지 우회로를 서로 확보를 해놓는다든지 통신 사들끼리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번에 이제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이 제일 중요도가 낮은 D등급이었거든요. 아하. 835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ABC 등급이 한 80군데가 되고요. 80군데. 또 이 D등급이 835개나 돼 있기 때문에 빨리 A서부터 D까지 이제 이 전체 통신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KT가 이번 화재 원인이 뭘 것이라고 지금 추측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원인과 그다음에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종류의 그 조치들을 미리 좀 잘 생각을 해놓고 선제적으로. 그거에 맞는 예.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보상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논의도 지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고 또 정부하고 사업자가 어떻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있는지 이거를 또 실시를 하는지 이걸 독려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